네, 2021년 7월 7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좀 심하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참 균형 감각이 없는 정권입니다. 작년 광복절 보수단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광복절 집회를 한 사람들은 살인자, 그 집회는 테러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데 이 민노총 불법 집회 때문에 이렇게 된 측면이 강하죠. 근데 이건 살살 다루고 있습니다. 왜? 민노총은 문재인 편이니까. 참 이상한 정권입니다. 7월 5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이날 김 총리는 코로나 확산에 모든 정부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7월 7일 그러한 김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2, 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와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 코로나 확산 못 막겠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숫자다. 큰일 났다 이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 그 다음에 아직 백신을 못 맞은 분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은 활동량이 많은데 자꾸 더 증가하고 있다. 미치겠다. 이 지도 좀 보십시오. 7월 7일 코로나 전국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 1000명이 돌파하고 있죠. 1200명 가는 날도 있었고.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지난 7월 3일 이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이날 휴일이었잖아요. 제가 여의도를 들어가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시간 맞춰 나갔는데 마포가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빙 돌아서 용광도 쪽으로 돌아왔고 간신히 나왔는데 한강다리 앞에 가니까 딱 막아놓고 강변도로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나와가지고 빙빙 돌아서 서강대교로 또 가니까 또 막아놓은 겁니다. 2시간을 헤매다 결국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올 때 되니까 다시 마포대교 넘어갔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너무 늦어서 안 가버렸죠. 왜 그랬느냐? 그날 민노총이 여의도에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민노총 집회를 한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정부는 허가하지 않았죠. 집회 잘 하지 말아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다가 경찰 차를 동원해서 차벽을 해버리고 모든 차를 다 막아버린 거죠. 저도 못 들어갔고 여의도에. 근데 그 민노총 소속원 8,000여 명이 종로 2가 3가로 개별적으로 몰려와서 확 시위를 강행해버린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에다 문자 딱 한 번에 때리면 다 날아가잖아요. 1시간 전에 여의도 막혔으니까 글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걸 왜 못 막았냐 그랬더니 경찰 관계자가 여의도하고 광화문은 미리 그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을 배치했지만 그쪽은 배치하지 못했다. 종로 2, 3가 쪽은. 다른 데도 못한 데가 많았는데 그들이 거기서 했다. 근데 민노총은요, 처음에는 이 자기네 집회를 하기 위해서 9명씩 쪼개서 앉겠다. 2m씩 거리를 두고 군대 가게 되면 왜 이렇게 양팔 간격으로 하듯이 그렇게 앉겠다 그랬는데 종로 2, 3가에 모였을 때는 아주 또박또박 땀방땀방 모여가지고 어깨에 어깨를 붙이고 앉아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을지로 사가, 청계사가까지 1.2km 행진도 했어요. 2시간 가까이 집회를 했고요. 하도 이들이 따박따박 붙어 있어서 집회 사회자가 너무 촘촘하다, 양력 간격을 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말도 듣지 않았지만은 민노총 요원들 저쪽 가서는 집회에 참석 안 하고 음식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아십니까? 다 짜놓고 했습니다. 종로 2, 3가 올 때는 다 사복 차림으로 왔다가 딱 그 시간이 되자 민노총 조끼를 더 입거나 아니면 바꿔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인도에서 차로로 뛰어나서 차를 막아야 이제 시위가 본격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운전사들은 놀라갖고 그냥 경적을 올리니까 소란이 벌어지고, 그게 시위잖아요.
그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플래시 모파듯이 그랬습니다. 이날 서울에서는 35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월 30일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늘어났죠.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한 거는 오세훈 씨의 서울시였습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 조치하겠다 그러고 참가자 1,000원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러니까 김부겸 씨가 움직입니다. 아니 서울시가 움직일 때까지 어떻게 국무총리란 사람이 일국의 국무총리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경찰청과 서울시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 무슨 얘기냐, 나는 고소고발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서울시가 해서 좀 해달라. 야,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입니까? 자기가 행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이끄는 행안부하고 검찰 이끄는 법무부에 지시하면 훨씬 더 잘 되는데. 참 김부겸이라는 사람 제가 한때는 그래도 진보 인사 중에서는 사나이다 하고 좀 지켜봤었는데 이 김부겸 씨, 이 민노총이 시위한다고 다 확인된 날이죠. 그 전날 정은경 질본 청장하고 둘이 쇼를 했죠. 민노총을 찾아갔죠. 집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려고. 민노총이 문도 안 열어줬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쇼를 했죠. 이거요, 민노총 시위 잡는 거 우리 국가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습니다. 절대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김부겸이라는 사람, 문재인이라는 사람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은 뭐 52명의 특수본부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거 딱 하려면은 그날 현장에 왔던 사람들 핸드폰 다 쓰게 되면은 또 1시간 전에 종로 2가로 모여라 문자 날라갔으니까 기지국 접속된 전화번호 확인하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경찰청에서 그거 하고 있냐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정광훈 목사가 광복절 때 이제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을 때는 같은 날 민노총도 2,000명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민노총 사람들이 휴대폰 사용한 거, 접속한 거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니까 열흘 후에서야 비로소 이제 이동통신사에다가 접속 정보를 달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 정광훈 씨 집회에 갔던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휴대전화 사용했을 때 접속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집회 3일 후에 바로 이동통신사에다가 그 정보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3일째 되는 4일째 되는 8월 19일 날 감염자는 297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명이 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입도 뻥긋 안 합니다. 김부겸 씨 만나 주례대행에서 김부겸 통해서 얘기는 하고 있고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이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복절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작년이죠. 한 4개월 가까이 지난 11월 4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국감을 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참석했죠. 이때 그가 정광훈 씨 등 광화문 집회를 했던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이 광복절 그 시위를 막기 위해서 광화문 일대에다가 경찰이 차벽을 쳤습니다. 그걸 가리키면서 문재인 산성 소름 돋는다. 그리고 경찰이 버스로 밀어서 집회 참석자들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나온 국민들까지 이렇게 가둬버리면 감염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이렇게 비꼬아서 질문한 건 맞아요. 그랬더니 노영민 비서실장이 흥분해갖고 지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겁니까?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김태년 운영위원장, 민주당이죠. 김태년 씨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막 그만하시오. 그랬더니 노 실장이 더 흥분해서 아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 도 0.5%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왔다. 광화문 집회로 7명 이상이 죽었는데 지금 그걸 옹호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같이 도둑놈을 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거드니까 박대출 의원도 지지 않고 불법 집회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도둑놈이 모르냐 그랬더니 노영민 씨는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집회 주동자들은 그게 박 의원도 에버랜드 놀러 가신 분들 민노총 집회 간 사람들도 살인자냐. 같은 날 서울시에서 2,000명 모여서 민노총도 모였잖아요. 노 실장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인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지난 다음에 살인자로 한 건 좀 과했다고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 의원 또 이 양반이 깐깐하죠.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사람들도 그럼 살인자로 볼래? 예. 코로나 처음 퍼졌을 때 문재인 정권 중국인들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해줬죠. 그러니까 노 실장이 뭐라 그래요? 논리가 경강부에 갔다. 광화문 집회는 불법 아니냐? 그때 중국인들 오는 거 입국, 대한민국 입국 차단하라 그랬는데 기어코 열어준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나중엔 결국 막았지만. 자, 이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민노총 집회하고 나서 뭐 1200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노총에 대해서 문재인은 말이 없어요. 서울시 교발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웃긴 얘기 해줄까요? 작년에 이제 노 실장이 그렇게 박대출 그다음에 저 곽의원하고 싸운 거는 11월인데 그 전입니다. 8월 20일 날 광화문 집회 직후죠.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정광훈 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정청래 의원, 우리 말 많은 정청래 의원,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재난안전관리법 기본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이원흥 의원, 간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간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때 이 김부겸 씨 당권을 노리고 있었죠. 그럼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누가? 정광훈 목사 집단이. 그러면 이번에 민노총 집단은 생화학 테러 집단 아닌가? 근데 김부겸 씨는 왜가 문전박대 나가면서 코스프레하고 서울시가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편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냐 이거예요. 1국의 국무총리가. 문재인은 원래 그런 사람을 치더라도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인 정치 세력이다. 추미애도 안 빠졌죠. 그때 작년 8월 때 합리적 과학적 세계관을 배척하는 종교는 미신이다. 좋습니다. 종교가 아닌 미신을 퍼뜨리고 자유를 빙자해 법치를 오용하는데도 이를 이용하고 방임하는 정치는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추미애가 지금 대권을 노리고 후보로 나섰는데 민노총 시위,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유구무원입니다. Shame on you. 왜 이럴까요? 지난 19대 대선 2017년에 민노총에서 줄줄이 문재인 지지를 선언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소개할까요? 19대 대선 하루 전날 민노총 산하 금융권 노동자들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 민경윤 민노총 전국민주금융노조 조합위원장, 민노총 산하의 금융노조죠. 국회 정론관에서 과거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책이 금융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어쩌고 한다며. 우리 금융노동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적폐청산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동안 금융위로 쌓아온 모든 지식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평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개혁에 통차올 방침이다. 이랬습니다. 줄줄이 지지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이 시위를 해도 그 전날 총리하고 청장에 가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문전박대다는 쇼나 하고 경찰 프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면 계엄령 하듯이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수단체가 하는 건 그렇게 막으면서 이건 왜 이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상한 정권이죠. 국민 생화학 테러라 그러고 살인자라고 했는데 지금 1000명이 늘어서 김부겸 총리가 조만간 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계속 코로나로 겁치면 국민들은 못 나오죠. 제 의견은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김부겸 개탄스럽다 이겁니다. 험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